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라임 에듀에서 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덕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OT 시간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공부와 여러분한테 얼마나 유익한 지식을 가져다 주는지, 또 이번에 공부를 했을 때 나중에 이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공부는 학문이 아니라 시험 공부입니다. 진리 탐구가 아니라 어때요? 합격을 위한 공부잖아요.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잠깐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이제 2004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강의 경험이 있고요. 또 그동안 기본 수업부터 시작해서 문제집, 기출문제집, 다양한 교재를 집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믿고 여러분이 따라오신다면 제가 꼭 합격하는데 좋은 안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격증이 어떤 장점이 있나 이건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노대책 마련으로 최고의 자격증이다 그랬는데 대부분 우리 성인 남녀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험이기도 하잖아요. 또 여성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 업종에 여성분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비율로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업종.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를 개업했다고 해서 꼭 중개업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도 겸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굉장히 커요. 자,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엄청 범위가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 중개시장에 우리가 뛰어든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업종에 있다 보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어때요?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시장에 우리가 또 겸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또 경매 공부도 같이 하게 되는데 경매 시장 무시할 수 없을 정도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돼요. 자, 전문가인 입장에서 이 물건 경락받고 싶은 사람을 대신하여 경락을 받아주는 거. 자, 그걸 매수신청 대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겸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관련 기업에 취업할 때, 이 자격증이 있으면요, 어때요? 지원이 있죠. 보다 더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격증 수당이나 승급 우대와 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공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또 이거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자,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유익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지식을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냐 없냐 이거는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을 때 이 부동산 지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제가 작년 신문을 보고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자,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부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하느냐 보다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금융자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금으로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통 부자 이렇게 기준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들 부자 한 400명을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도요,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나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여기 크게 이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나눠놨는데 자, 금융자산 보세요. 부자들은 많이 투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랄지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에 예금해 놓은 거, 자, 이게 가장 많고, 그리고 자, 주식이나 그다음에 펀드 이런 보험 이런 상품에 투자한 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부동산을 보세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투자한 비율 어때요? 가장 큽니다. 요즘 똘똘한 집 한 채가 있으면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 부자들도 여전히 똘똘한 집 한 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주 외 주택이랄지 빌딩 상가 뭐 이런 데 이제 오피스텔 이런 게 있는데 일명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투자한 비율이 또 어때요? 자, 금융자산보다는 월등히 많고요. 물론 이제 토지나 임야 여기에도 투자하는데 여기는요. 자, 오랫동안 이제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어때요? 부동산 투자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요, 자, 부동산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부동산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부동산 지식을 모르고 남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사기당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자, 이 시험을 준비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또 작년에 비하여 올해 2021년도에 자, 벌써 인원이 대폭 늘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차와 2차인데 여기 인원만 합치더라도 얼마에 거의 4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역대 가장 많은 접수 인원을 기록했어요. 자, 굉장히 많은 응시가 늘어났는데 해마다 아마 이건 갱신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만큼 자, 대한민국 성인 남녀들이 선호하는 자격증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자, 보시면 그러면 연령대별로 자, 보니까 30대, 40대, 50대가 어때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4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이제 30대, 50대가 비슷비슷하는데 자, 이 연령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했을 때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중한 시기에 1년이라는 시간을 뚝 떼어내요. 자,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는요, 10대, 20대 1년하고, 자, 60대, 70대 1년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산업 중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미리 취득을 하겠다. 물론 취득하려 바로 이 업종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아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취득 요건이 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연령대만 보더라도 어때요? 자, 이 연령대가 가장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60대도 무시 못하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5%지만 그래도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이들이 이렇게 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성별 한번 접수 인원을 한번 따져보죠. 자, 보니까 최근에 여성 인원이요. 자, 1차가 이제 48%, 그 다음에 2차가 45%이래요.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잖아요. 자, 최근에 이 업종에 여성분들이 많이 뛰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의 그 섬세한 자, 성격, 성향 이런 것을 잘 살릴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여성분들도요. 자, 40대, 50대 지나서 아마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자, 오랫동안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흔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의외로 여성분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격 인원을 보니까 어느 정도 합격하느냐? 자, 내가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 자, 많이 궁금할 텐데. 자, 총 응시 인원을 보시면 자, 2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92,000명인데 합격 인원이 26,000명이에요. 거의 30% 가까이가 합격을 하는데 자, 이 비율은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자, 보통 이제 30% 정도 합격하는 시험은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정도 준비하면요, 그리고 평균 60점이잖아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 있게 도전해 보시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으로 돌아와서요. 그럼 우리가 준비하는 이러한 시험은 자, 어떻게 치르게 되어 있느냐 이건데, 자, 과목당 40문제입니다. 객관식 오지선다로 보는데요. 해마다 10월 자, 마지막 주 보통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자, 크게 이제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아마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1차는 자, 절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 각각 40점 꽈락 점수가 넘고 평균 60이 넘으면 합격이죠. 그리고 이제 2차는요, 1교시, 2교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예전에는 이걸 한꺼번에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실 가는 게 조금 필요하다 해서 시간을 나눠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서 나눠졌는데 자, 1교시에 이제 중개사 법령 실무와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두 과목을 치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시법과 부동산 세법인데 원래는 나눠져 있지만 이걸 묶어서 한 과목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2차도 자, 현재 절대평가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40점 꽈락 점수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60이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자, 중개사 법령 및 실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2차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차 합격을 위하여 이 과목이 다른 과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이 과목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은요, 크게 이제 법령과 그 다음에 실무 이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령은 다시 자,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법령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범위가 확대되어 자, 이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개별 법률로 다루고 있던 게 합쳐져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거의 우리가 한 70% 정도 나오고요. 여기가 한 15에서 20%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무는 그럼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건데 실무는 이제 또 크게 일반적 실무와 그 다음에 개별적 실무로 나눠집니다. 자, 일반적 실무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실 하나 개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의뢰받은 물건을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기까지 우리가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자, 일반적 실무 그러는데 자, 여기서 다루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이거 법령에서 대부분 또 다룹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비중은 없고요. 주로 이제 실무 파트에서 출제된다면 개별적 실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별적 실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뭐예요? 다 자, 이런 법령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 어때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고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해 법률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각종 규제적인 내용이 많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부동산 거래를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러한 개별 법률을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분량은 많진 않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별 법률입니다. 주로 이제 실명법, 이제 명신탁을 다루는 법이고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공매도 아까 매수 신청 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리 분석과 그 절차를 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관련된 법규. 자,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법령과 실무로 나눠지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 공고할 때는 이 법령에서 70%, 그리고 실무에서 30%. 자, 이렇게 이제 출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출제되는 자, 비중을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70% 정도로 자,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5%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무는요. 30% 출제한다 했는데 최근에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령이 추가가 되면서 이쪽에 조금 비중이 더 많아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출제 비중만 놓고 봤을 때 보세요. 자, 우리 법령은 열심히 다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자, 이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점점 출제 비중이 많아지고요. 자, 원래는 30%라면 이제 40문제 중에 4, 30이 한 12문제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실무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아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개별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 법률들에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법령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합격을 위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2차 합격을 위해서 자, 평균 60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자, 이렇게 60이 넘게 공부하면 이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2안입니다. 그러면 중개사법을 고득점 맞고요. 나머지는 조금 비중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골고루 적당히 이렇게 꽈락 점수만 넘기면 어떠냐? 네, 저 이것도 권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것도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좋냐? 저는 제 3안을 자, 권하고 싶어요. 일단 우리 중개사 법령은요. 자, 이거 자, 압도적으로 우리가 고득점 맞아 놓고요. 그다음 나머지 자, 이 두 과목은 자, 어때요? 좀 더 꽈락만 넘기면 되는데 자, 이 두 과목도요, 골고루 공부하실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요. 그 외 나머지 과목은 그냥 꽈락만 넘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마 이쪽 담당하는 선생님이 들으시면 좀 소원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가장 전략적으로 좋아요.
왜냐? 이 과목 공부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5분의 1만 투자하더라도 이 과목에 압도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에 열심히 투자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요, 이거 힘들어요. 왜? 분량도 많고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분량만, 자, 이 정도, 그리고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이거 맞출 수 있겠다 싶은 그 정도 난이도 파트, 자, 그것만 신경 써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법령에다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우리 중개사 법령이 자, 70점 나왔고요. 자, 70점. 그리고 이제 자, 공법이 50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 이게 만일 40점 이렇게 나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평균 60이 넘어야 되는데 60이 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공시법, 세법 점수가 안 나와서 이번에 나 떨어졌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요. 중개사법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중개사법 70점이 아니라 이거 80점, 뭐 90점. 자,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 40점 나와도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이나 공시세법은요. 과락만 넘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투자할 시간에 여기 투자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제 말 꼭 들으시고 공부를 하실 때 골고루 다 잘해야지.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분량의 압도당에 조금 지칠 수가 있어요. 그게 부담으로 작용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내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고 거기에 좀 더 매진하자. 자,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가장 기본적인 수험 전략입니다. 자, 이것은 수험생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자, 우리는요, 공부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자, 먹고 자는 시간 외에 공부하는 수능생도 아니에요. 치열하게 어때? 경쟁을 뚫고 합격해야 되는 공무원 수험생도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뭔가 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을 쪼개서 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하는 거. 자, 이게 최고의 비법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거. 적어도 수험생이라면 매일매일 공부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 스케줄대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 꼭 확보하세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중개사법만 예를 들자면 작년이 아니네요. 지금 32의 기출문제 분석을 하니까 거의 지문 하나하나를 다 분석했어요. 오지선 다. 70%가 자, 예전 기출문제의 지문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해도요, 합격을 하고 남아요. 자, 그러니까 괜히 공부량을 늘리지 말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전히 시험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암기. 자, 우리 나이 때 암기가 쉽게 되나요? 아니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자, 힘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도 반복. 그리고 저는 소리 내어서 하는 암기 비법을 좀 권하고 싶어요. 자, 자주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자, 그리고 이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복습이 중요하느냐, 예습이 중요하냐 그런데,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복습을 강조합니다. 예습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예습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할애돼요. 자, 그러지 마시고, 복습 위주로. 그래서 그날 배운 거, 복습 위주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돌려서 인강 우리가 활용하면 좋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꼭 그날 공부한 것은 일단 이해는 하셔야 돼. 그 내용을 다 암기는 못 하더라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만의 학습 전략.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이라면 자기만의 시간을 관리하는 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부로 헛되이 시간 낭비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목표 설정하는 거.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목표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 목표, 그리고 한 달 목표. 자,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거 관리만 잘 하셔도요, 아마 합격하고도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중개사 법령 담당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과목을 전략적인 과목으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고득점을 맞게 할 거냐. 자, 이것만 지키세요. 자, 법령편은 꼼꼼하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출제 비중을 봤죠? 법령편이 거의 압도적으로 80% 이상 출제돼요. 자, 그래서 자, 꼼꼼하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실무는요, 응용력을 좀 키워야 한다 그랬는데 자, 최근에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사례 형태로 이렇게 박스 처리해서 물어보는 게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실은 법령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지만 그런 유형에 미리 어때요?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응용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하면서 점차 여러분 훈련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암기는요, 철저하게 하십시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암기했는데 잊어버렸어. 이런 말 많이 해요. 자, 잊어버린 것은 암기를 안 한 거예요. 암기를 했다는 것은 잊어먹지 않고 머릿속에 담고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나 잊어버렸어. 그건 암기한 게 아닙니다. 반복, 또 반복해서 머릿속에 담고 있을 때까지 철저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경향을 파악합니다. 자, 우리는 시험 공부라고 그랬어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아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예상 문제로 그러면 자, 이 경향 파악한 걸 대시면 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는 훈련입니다. 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그걸 100% 다 쏟아볼 수 있냐?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 실전을 대비한 훈련.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모의고사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통하여 이제 실전 대비도 하는데 또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객관적으로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 거. 자,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창피하다고 일부러 모의고사 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근데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괜히 실력을 감추고 잘하는 것처럼 내세우다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떨어지면 그게 창피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연습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실력을 오픈하세요. 내 위치에 지금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점수를 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고 그리고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자기 실력을 어때요? 상승시키는 거. 이게 필요한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 모의고사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시험은 달라요. 그러니까 실력은 충분히 있어요. 남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요. 그런데 막상 시험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시기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전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으로 만드는 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는 강의는요. 자, 도해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PPT 강의 특징이 좋은 거잖아요. 꼭 중요한 핵심 내용을 자, 여기에 띄워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알아도 8, 90점대가 되게끔 제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게끔 제가 엑기스 위주로 강의할 거고 그리고 동시에 점수도 고득점 맞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기출문제 분석 당연히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실전 대비 훈련까지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 그 다음에 기출문제, 문제풀이 과정을 잘 따라만 오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아서 우리가 합격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그리고 다른 2차 과목 보태주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자,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절대 합격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3위일체가 있습니다. 자, 좋은 교재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좋은 강사, 안내자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이 합격하겠다는 의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두 가지는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것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행운을 많이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행운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찾아온다. 자, 어떤 행운이 나한테 오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걸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운도 결국은 누구냐? 예, 자,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써 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갖췄을 때
어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돈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이게 투자 기회인지 아닌지 어때요? 내가 준비되어 알고 있다면 그걸 붙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놓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부가 단순히 자격을 취득하는 공부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 그 기회 중에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 그걸 붙잡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노력이 저는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는데 제가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